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네. 투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경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보고 있는데 다들 이제 한국 주식 뭐 갖고 있다고 하니까 화가 좀 나시는 듯 답답하니까 예. 이 친구들아. 제가 예전에 봤던 분들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 분이에요. 미국 살아요. 네. 교포로. 근데 밤마다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국 거가 편해서. 한국이 편해서? 한국 아니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하려면 무슨 영어 리딩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되는데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난 한국 기업은 내가 좀 잘할 것 같아. 미국에서도 잠 안 자고 밤에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더라고. 근데 어차피 개별 종목은 예. 그래서 공부하지 말고 예. 그냥 ETF 사서 지수 따라가면 되잖아요. 뭐 그렇긴 더블로 하죠. 따라가든 뭐 네. 몰라 따라가든 그러면 되죠? 네, 저는 ETF 투자를 추천합니다. ETF. 왜 그러냐면 아까 나스닥 이야기 잠깐 했는데 금리 올라가면 기술주는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 올라가는 세상에서 현금 필요 없고 예. 이익 낼 필요 없고 미래 성장을 이루고 미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난 모든 걸 불태울 거야라는 회사가 얼마나 불안해 보여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 때마다 테슬라 키즈, 아마존 키즈들은 힘들거든요. 이번 위워크도 그렇고. 예. 이런 회사들의 특성이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 엄청 증자해서 땡겨놓고 또는 전환사채 발행해서 땡겨놓고 계속 불을 태우다가 남들 꼬꾸라질 때 그때 탁 올라가는 회사들의 특성이잖아요. 이런 예. 회사들의 특성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성장주이고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유행으로 보면 가치주 3.0, 가치 투자 3.0 주식들인데 저는 그냥 아마존 키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마존 키즈 스타일의 기업들의 함정이 뭐냐면 증자가 안 되거나 자금 조달이 막히는 순간 끝이거든요. 예. 뛰는 그 자세로 엎어진단 말이에요. 위워크가 지금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만에 하나 금리가 이렇게 여기서 계속 오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연준이 그냥 나는 뜨거운 호황보다는 차가운 뭐 그냥 저성장이 좋아. 예. 를 원하는 스탠스라면 왜냐면 노동시장이 뜨거우니까 예. 그런 시장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VC에다 뭐 이런 데들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어떤 창업 투자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예. 굉장히 줄었잖아요 작년 올해. 그러니까 이 흐름이 돈줄이 계속 조이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굳이 벤처 캐피탈 그 창업 펀드에 돈을 넣는 것보다 7.5% 주는 모기지 채권 살래. 예. 한 1% 손실 난다 쳐도 그 금리가 얼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주식보다 채권으로 가는 시장이 되거나 또는 채권 시장으로 아무튼 돈이 몰리는 상황이 오면 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결국 개별 종목 어떤 나스닥의 뭐 3배 뭐 이런 것들이 오를 때는 화끈하게 오르고 정말 2020년 바닥에서 21년까지 10배 올랐지만 예. 반대로 작년 거의 죽음에 이를 뻔했잖아요. 액면 병합해서 살아남았잖아요. 예, 예. 병이 될 뻔한 걸. 예. 우리 이걸 봤단 말입니다. 봤다면 밸런스 좀 갖자.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우리는 돈 벌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만 버리면 자산시장은 진짜 투자할 때 천지잖아요. 3년마다 죽었다 샀다가 반복되는데 예.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렇죠. 달러를 들고 있으면 네. 나라 망할 때 죄송합니다만 나라 망한다 소리가 지배적일 낼 때 예. 위기가 잘 팔릴 때 비관론자들이 잘 팔릴 때 그때 달러 들고 있으면 부자 되는 거고 예. 반대로 시장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포모가 나올 때 그때 예. 한국 주식 들고 있으면 또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걸 갈아타기 어려우면 둘 다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한쪽에 올베팅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을 걸고 나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부자 될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만큼 찬스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는데 패자부활전이 3년마다 진행되잖아요. 왜요? 왜요? 보세요. 거품과 1900 공포의 반복. 그렇죠.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면서 반도체 주식 없으면 다들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다가 예. 삼성전자가 2018년 말에 3만 전자 됐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020년, 21년에 10만 전자 됐다가 예. 다시 5만 전자 됐다가 지금 6만 전자, 7만 전자 하잖아요. 예. 저 이 사이클 한 주식 종목 하나만 보더라도 더블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2, 3년 주기로 계속 난단 말이에요. 예. 누가 시장이 우리 3프로 TV에 나와서 그렇지.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슈퍼사이클 같은 소리가 나면 달러를 사라고요. 한국 주식 다 팔고. 예. 반대로 팔고. 나라 망한다 그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우리나라는 끝났고 이제 뭐 미래가 없어요 그러거든.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 다 팔고 한국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왜? 그 비관의 끝과 끝 사이에는 항상 기회가 팬이가 있다. 아니면 버블밖에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예. 안정성장 그따구 건 없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 꼬라진데 투자를 왜 우리가 우량주 장기 투자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해상한 소리에 흔들리고 또 종목 피킹을 왜 믿냐고요. 정말 종목을 선정해서 기가 막히게 잡아서 고점에 팔고 나온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력도 아니고 예. 내부자도 아닌데 그게 가능해요? 그런 운을 타고 나셨으면 네. 이 저녁에 우리 방송 안 하고 있죠. 이미 집에서 놀고 계셔야지. 근데 종목도 많은데 왜 한국에서 종목 투자를 하냐고요. 혹시나 그렇죠. 복권이잖아요. 예. 복권이잖아요. 네. 결국 복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근데 팔려고 그래도 아니 좀 잘못해도 해요 그냥. 마이너스가 변명이 많습니까? 그냥 내가 보기엔 잘못한 거 때를 같은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예. 그 때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데다가 네. 지금 요새 코스닥 시장 보세요. 2차 전지냐 아니냐 모든 걸로 갈리지 않아요? 내가 기가 막힌 눈을 가지고서 예. 현재 제일 좋아지고 있는 테마를 딱 잡을 수 있는 눈과 다음번 찾아올 눈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걸 못 잡았다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예. 내가 사면 꼭 꼭지인데 하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버들버들 떨다가 결국 지르면 꼭지잖아요. 예.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 걸. 왜 그런 투자를 하냐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세력들한테 설거지 당하는 꼴이 그렇게 우린 많이 봤잖아요. 예. 우리 태양광도 봤고요. 화장품도 봤고요. 대북 테마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 다. 예. 예. 대북 테마는 정말 테마도 지나고 있었네. 생각하면 정말 웃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네. 예, 뭐 시멘트 회사들이 다 그냥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예. 한국 주식의 특성을 인정하자고요. 이 나라는 주가가 좀 오르면 대주주가 때려 팔아버리는 나라고 주가 안만 빠져도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 증가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나라에서 투자를 할 거면 종목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력들하고 친하게 지내던가 아니면 인덱스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인덱스 투자도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리고 조롱당할 때 강세론저가 조롱당할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지. 예. 지금은 이미 바닥에서 21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가 올랐다 조정인데 예. 뭐 싼 것도 없고 시장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적정 레벨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아주 특별한 시장을 보는 눈과 정보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모르지만 분산 투자하는 게 좀 답이죠. 미국이 금리를 혹시 내릴까 봐. 그럼 내릴 기다리고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네. 내려면 네. 미국 나스닥이 좋지 왜? 미국 나스닥이. 아니 미국 나스닥에 일본부터 오르겠죠. 자, 사과하시고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가주십시오. 제가 덕담해 드릴게요. 기다리면 좋은 날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3년마다 정말 힘들다. 똑딱하니까. 네. 네. 지금 또 이러지만요. 지나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또 네. 박제되고 그래요. 예. 저도 뭐 많이 틀리잖아요. 예. 저도 박제될 날 오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 시스템 적대적 M&A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좋겠는데 적대적 M&A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싸다고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영원한 핵잠수함이 될 수 있어요. 물밖에 한 번도 못 나오는. 야. 적대적 M&A가 있어야 싼 주식을 누가 적대적으로 한 사서 그렇죠. 칼 아이칸 선언이 그거죠. 1976년 예. 칼 아이컨이 했던 선언이죠. 이게 뭐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라는 건 예.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파산할 기업이다. 그렇죠. 그게 망하는 예. 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주주가 해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망할 기업이면 사면 안 되고 대주주가 해먹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인만 바뀌면 주인을 되니까. 바뀌는 순간 이 회사는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팔아도 된다. 아니면 백교사한테 넘겨도 된다. 예. 아니면 이걸 가지고 그린 메일러를 해서 적대적 M&A 세력을 찾아서 거기다 넘겨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이제 그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영화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개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 기업 사냥해가지고 사람들 다 자르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 경제 내에 어떻게 보면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적어도 주주 자본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너무 과하게만 안 되고 PBR 0.1배, 0.2배가 널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 우리나라는 예. 0.1배, 0.2배가 널려 있는 나라에서 그게 주주 경영권 시장이라는 게 열려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했었던 그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예. 수많은 연기금들이 적대적 M&A 하는 사람들한테 표결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이런 데 교수님들한테 넘겨가지고 예. 거기서 찬반을 하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제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요구를 포기했어요. 하고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저는. 아니 왜냐하면 예. 양당에 다 기대를 걸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해줄 것이다. 아니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국민연금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문정부 때도 또 증권사에서 리서치 팀장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윤 정부에서 전문사 대표하고 있고요. 예.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잘 되길 바라고 여기가 계속 주주 자본주의가 용성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 폭락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해주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지만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아니까. 왜 그러냐면 제 책에 나와요. 네.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그 시작부터가 우리는 그런 시장이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1974년 박정희 정부의 강제 상장 조치 때문에 예. 대재벌들이 갖고 있는 우량회사를 싼 값에 그때는 액면가에 무조건 상장시켰어요. 예. 액면가에 350개 기업을 일괄적으로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상장시킨 다음에 액면가에 무조건 10% 배당을 주도록 아예 강제 규정을 뒀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 멀쩡한 회사를 헐값에 상장시키고 돈도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걱정이 그러면 이 좋은 회사를 내가 뺏기면 어떡하지를 걱정하죠. 이 미도파 M&A 때 정부가 그때 강경식 차관이 딱 나와서 기업 경영권 시장에서 이런 적대적 M&A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전경련이 덤벼들어가지고 신동방을 박살을 낸 다음에 없었던 일로 만들고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외환위기가 온 건 잘못된 경영 때문에 왔다고 생각되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적대적 M&A를 비롯한 그런 투기판이 돼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뭐 미도파 신동방 얘기는 뭡니까? 1997년 이제 신동방 그룹 그 동방 유량 예. 네. 해표 식용유 그 그룹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 그리고 성원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성원그룹이랑 손을 잡고 미도파 백화점 옛날 미도파 옛날 백화점 미도파. 적대적 M&A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총을 열던 임시 주총을 열면 끝나는 거였는데 네. 그때 갑자기 정경련 회장단 회의가 열려가지고 정경련에 속해 있는 그 30대 재벌, 40대 재벌이 돈 모아서 성원그룹한테 가서 팔아 그런 거예요. 네가 사서 모은 주식 팔아. 그러니까 성원그룹이 팔아버렸어요. 요. 그리고 그때 강경식 전 차관님께서 예. 그러면 안 돼. 음. 이렇게 정부도 개입하고 그때 차관이 그럼 그 주식은 그 미도파는 전경련이 인수한 거예요? 아니요 그 대농그룹이 그걸 다시 받아갔죠. 예. 아, 원래 빌려줘서 주인이? 그리고 아. 다 부도났어요. 아하. 다 부도났어요. 왜? 그렇게 비싸게 샀으니까. 그냥 M&A로 차라리 미도파 팔아버리면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가격을 올려 하다가 돈도 없는데 정경련 도움 받아가지고 빌려서 산 거죠. 성원그룹 지분. 요즘으로 치면 이수만 회장이 결국 SM 다시 사간 꼴이구나. 비싸게. 뭐 그러고 이제 외환위기 와서 다 망했어요. 그때 연루됐던 모든 기업이 다 망했어요. 예. 이제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트라우마죠. 그래서 저때적 M&A라든가 재벌 총수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맞고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SK그룹 2003년 그죠? KTNG 칼아이칸 2006년인가요? 8년 예. 그리고 엘리엇의 2017년 15년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KGIC와 예. 한진칼도 예. 다 정부나 누군가가 거기 개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게 그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니까 기업 경영권은 거래가 안 되고 경영권이 없는 의미 없는 지분들만 거래되는 시장. 뭐 한샘이 대표적이잖아요. 한샘 지분은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경영권을 가진 지분은 가져갔지만 예. 소액주주들 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재산권이 보호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재벌의 한 표와 개인 주주의 한 표는 등가가 아니에요. 예. 몇백 배 차이 나는 지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한 표로 대우해주는 그런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해야지. 그 시장이 낯설더라도 공부를 해서 가야 되고 그게 무서우면 인덱스를 사면 되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미련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 그냥 많이 빠지고 싸면 사는 거지. 예.
모멘텀 투자 잘 하시잖아요. 예.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것 같고 과매도 됐을 때 사는 거지 한국 시장은 추세를 타고 몇 년씩 가는 거 그딴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물적 분할에 증자 때려버릴 거니까 대주주가 다 매도할 거니까. 우리 많이 봤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PBR 몇 배에 돌았는지 우리 기억 안 나세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지분율이 더 높아지면 변화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외국인 지분율이 예. 34, 33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중이잖아요. 외국은 지분율이 우리나라 예.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그건 결국 글로벌하게 투자자들이 EM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그러니 맞습니다. 그러니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갔다면 총수들이 외국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예.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올해 돈을 못 벌어도 배당 주잖아요.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혹은 뭐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한다라는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예.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야 시장 된다. 평균보다 높은 회사만 아. 제한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규제 산업이 아닌 거. 그 대표적인 게 은행업이잖아요. 은행업도 외국인이 지분율 엄청 높지만 은행주 주가 보셨어요? 엉망이죠. 예, 카카오뱅크 들어온 다음에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 다 봤단 말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 규제 산업이라 그렇거든요. 정부가 여전히 회장님 누가 된다, 또 뭐 행장 누가 된다, 배당 얼마 해라를 다 정부가 결정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은 언제든지 한전꼴이 날 수 있잖아요. 예. 너무 트라우마 나는 케이스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싼 예.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지분율 평균보다 낮은 회사는 일단 보지 말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번에 농심도 되는 거 봤잖아요. 네. 그런 회사를 빼고 나면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가 그러면 피바다가 될 때 사는 거죠. 나 막 지금 뼈가 막 맞는 느낌이야.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아니, 무슨 말씀만 하십니까? 책을 쓰다가 열받아가지고요. 제가 이 책의 역사를 보다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더 화가 나셨습니까? 그 이제 그때 신문 기사 뉴스 이런 걸 계속 제가 다 스크랩을 해서 이렇게 예. 이 법례라고 하잖아요. 각 줄을 300개 이상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단 이유가 근거 없으면 혼날 게 뻔한 그런 주제가 많아서 그래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시장 미래가 밝고 창창하다고 보죠. 예. 다만 종목 투자는 저도 못하겠다. 하도 우리는 함정이 많다. 그리고 어떤 테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마음이고 밈이에요. 그렇다면 다 깔자. 그 인덱스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고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떨어지는 예. 패닉이 왔을 때 사자.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적절히 그냥 먹고 수익이 좀 나면 빨리 달러로 가자. 그 달러가 메인이고 예. 한국 주식은 반찬인 것처럼 투자를 하면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큰 손실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여기를 메인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을. 세계 시가총액 2%짜리에 네. 세계 최악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왜 메인으로 삼는가? 그래서 제가 잘 투자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도 없고. 우리 아까 저 5시 때는 예. 교촌 치킨 배당 많이 했다고 엄청 혼났는데 여기 배당 뭐 안 한다고 혼나고. 아니 와. 뭐 네. 배당을 하려면 예.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두 예. 가지가 다 우리나라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려면 예. 내가 퍼머넌트 어닝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퍼머넌트 어닝.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우리는 레벨업 됐어 할 때 배당을 인상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우리는 이 회사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아. 이런 회사가 잘 있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3.6%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54개 대기업 집단의 평균 대주주 보유율이 3.6%인데 3.6%밖에 안 됩니까? 예, 이제 우회 내부 지분율은 50% 가까이 되죠. 네, 근데 아무튼간에 총수와 일가부치 지분율은 3.6%인데 예. 우리나라는 상위 0.01% 그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배당을 주면 97%는 남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사회나 이런 멤버로 들어있으면서 월급을 수십억 수백억 받기 때문에 예.
굳이 배당 안 받아도 이 됩니다. 50% 정도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가 배당이 합산과세되면서 금융종합과세로 늦은 과세를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를 잘 키워서 현금이 많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든 자회사나 이런 데로 빼먹는 게 터널링 하는 게 낫지 배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요. 반면 일본은 네. PBR 1배 미만의 회사가 배당을 올리던가 해서 네. 주가를 PBR 1배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계획들을 밝혔단 말이에요. 예. 일본 동경증권거래소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합니까? 재벌의 나라인데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대적 M&A 들어올 때 누구 편을 드냐고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정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재벌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강하고 저 3프로 TV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예. 다른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못 하죠. 왜? 광고 끊길 일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금융위가 여러 가지 좋은 자본시장 관련된 개혁 법안을 금융위가 만들어 놨는데 네. 심의되거나 본회의사에서 통과됐다는 이야기 아직 못 들었잖아요. 예. 정부에서 만든 그런 개선 방안들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 이론은 알지만 현실은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더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건 저도 알지만 예. 제 돈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우선순위에서는 밑에 있는 나라라는 거죠. 예. 이 나라가 싫다가 아니라 싸지 않은 데다가 싼 이유가 있는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맞는 말이었는데 할 말이 없다. 좀 얘기 좀 해봐요 좀. 잘 못하잖아요 이 프로도. 저는 그 얘기보다 3프로 TV는 광고주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도 자유롭다는 이 상황이 우리는 뭐 괜찮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뭐 이게 둘러봐도 뭐 대기업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단백질로 욕만 안 하면 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닭고기 가슴살 그거 자꾸 먹으면 체합니다. 그거 단백질로 드시고요. 네. 네. 뭐 없네 뭐 그냥 시간. 이거 많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전혀 한국 사회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저도 PPT 디자인은 예. 네, 저 PPT 디자인은 가능하면 그 선형 크리에이티브 여기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약간 가격은 있으나 중요한 PT 있을 때 예. 그때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살아날 텐데 말입니다. 자, 다른 나라 이야기하죠. 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시간 한 5분 정도 5분 남았나요? 예. 5분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자는 고민 좀 해봐야 되고 미국 중립. 미국 달러 자산 진짜 좋다. 좋은데 채권이 더 매력 있다. 그러면 달러 자산하고 일본 자산하고 엔화 자산하고 뭐가 더 좋? N이 더 좋죠, 당연히. N이 더 N이죠. 좋습니다. 이건 압도적이죠.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제 제 예? 얼굴 보는데 지치셨을 텐데. 예. 이게 뭐냐면 빨간 선이 적정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 뭐냐면 미국 물가, 일본 물가, 상대 물가죠. 예. 이게 쭉 떨어진다는 건 일본 물가가 낮다는 뜻이죠. 아무튼 뭐 상대적인 매력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물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요. 근데 비해서 환율은 높잖아요. 적정 레벨 이 축을 다 맞췄습니다. 예. 그리고 뭘 의미하냐면 현재 지금 150엔 근처에 있는 일본에는 경제 체력으로 볼 때 너무 낮다? 30% 정도 저평가돼 있다. 아. 그러니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기업이. 우리는 이익이 박살났잖아요. 예. 근데 왜 일본 기업 이익은 역사상 최대인가? 뭐 구조조정을 잘 해왔다면서요. 잘한 것도 있지만 환차익 뭐 이런 해외에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센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만 해도 일본 여행 가면 예. 어마어마하게 쓰죠. 돈을 쓰는 게 우리보다 물가가 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환율 레벨에서 일본이 물가가 싸게 느껴진다. 그건 N 저다. 예. N이 적정 가치보다 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적정 가치보다 싸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안정성도 좋아. 가지고 있고 기업 이익도 좋고 주가도 역사상 최저 레벨에서 약간 반등한 정도예요. PER이나 PBR이. 그러면 이건 괜찮죠. 이 일본만큼 싼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예, 중국도 역사상 최저 레벨이에요. 위안화가 예, 아니 그 중국 위안화는 이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콩에 상장돼 있는 H 쉐어가 예.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이에요.
버는 그건 돈에 그건 비해서. 어떻게 아니요, PBR 0.5배입니다. 0.5배에서 0.6배 사이. 예. 홍콩 우리가 어. 외환위기 때 0.6배예요. 진짜 낮긴 낮구나. 그러니 지금 다 중국 망한다고 베팅하는 레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 그리고 특히 한국 시장에는 안타깝게도 CSI 300 같이 예. 중국 본토 사는 ETF도 많은데 예. 중국 본토 ETF보다 홍콩이 동일한 종목이 상장돼 있으면 음. 홍콩이 10% 20% 싸요. 예. 아, 그것도 더 싸요? 예. 신기해. 그러면 개별 종목을 사실 거면 그 홍콩에 있는 걸 사시는 게 낫고요. 근데 뭐 인덱스는 뭐 어쩔 수 없이 중국 상해 인덱스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사는 거고 그렇죠. 정말 쌉니다. 정말 쌉니다. 중국이 그래도 이 위기를 좀 극복하고 괜찮아질 걸로 보십니까? 뭐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음. 2004년을 본 사람으로서 이건 예. 위기도 아니다. 2004년에 예, 2004년에는요. 있었습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 4조 위엔 그러니까 얼마가 우리도 한 800조인가 600조, 700조. 예. 700조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중국의 4대 은행이 있어요. 예. 공상, 중국, 건설, 하나도 뭐죠? 중국 농업은행 이렇게 4대 은행에 공적 자금 투입했어요. 그 은행이 다 부도 직전이었던 거예요. 예. 그걸 집어넣어서 살렸어요. 그런 거 비하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사실 건설사들 망하는 거지 은행들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채권 시장이 아수라장이 난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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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국 채권 시장, 특히 회사채 시장이라는 게 되게 작잖아요. 다 지방채 시장이고 국채 시장이지 뭐. 거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번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컨트리 가든 사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국유화 수준인 거고, 그죠? 그 3대 네, 회사 다 네, 국유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헝다니 뭐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한양건설 인수해서 LH공사 만든 것처럼 예. 그 정부의 어떤 건설사 개발사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식으로 해결할 텐데 이제 명분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올해 리오픈하면서 경기 자신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되니까 누가 하나 잘라야 되겠죠. 예. 그런 과정들이 지금 아직은 진행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위에나 약세를 유도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외환 시장 계속 간을 보는 거니까. 뭐 저라면 예. 뭐 한 이렇게 저는 투자를 하면서 항상 3년 사이클을 보는 입장에서 예. 일본 주식, 중국 주식, 미국 주식, 아니 그 미국 채권 이런 포트폴리오 짜놔서 3년 안에 그렇게 큰 손실은 안 나지 않겠나. 예. 예. 추천하시는 또는 뭐 박사님이 갖고 계시는 뭐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는 예. 100이면 자 100이면 100이면 저는 이제 네. 이제 사실을 고백하자면 네. 작년에 집을 샀잖아요, 제가. 예. 네, 네. 그러니까 집을 제외한 금융 자산 그렇죠. 이야기. 예, 그게 100이면 예, 그게 100이라면 저는 우리나라 국내 자산 한 40. 국내 자산의 40이면 뭘요? 주식, 저는 우리 국내 채권을 많이 갖고 있고 있어요. 국내 채권.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채권이 매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더 내려갈 거다. 물가가 오르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태풍이 여러 개 오면 모르는데 작년에 8, 9월에 태풍이 엄청 왔거든요. 예.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올해는 신선식품 물가가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없고 예. 국제 원자재 가격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여기다가 공업 생산 국가에 우리나라 수출 단가 보시면 알지만 전부 지금 폭락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공산품 물가가 오르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르기 어려우니까 한국 국채, 한국 네. 주식도 많이 들고 있었지만 이제 좀 줄였고요.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주식, 일본 리츠 그리고 미국 채권 주식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이 한 6 정도, 5.5, 55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자산 6 중에는 일본 리츠. 일본 리츠, 일본 부동산이 너무 매력 있으니까 일본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좀 있고.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채권이 지금 더 그렇죠. 좋다고 저는 보시는 특히 거네요? HYG나 MBB 같은 미국의 모기지 채권 같은 것들이 예. 앞으로 굉장히 매력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금리 상단으로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지돼도 상관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 쿠폰 레이트는 어. 5%, 8%를 유지해주는 쿠폰 레이트라는 건 예. 하늘이 중개잖아요. 이거 못 버틸 수 있죠. HYG는 어떤 그 ETF 저기 이제 이름입니까? 그 더블 B 등급 이하 부실 채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금리가 유지되면 그 금리로 받는 이자 수익도 계속 ETF에 유지되죠. 반영이 돼서 그렇죠. 계속 ETF는 올라요. 그 배당이 나오니까 배당이 지급되니까. 거기 이제 TR이 없으니까요. 예. 토탈 리턴이 참 좋은데 거기는 미국은 토탈 리턴 펀드가 별로 없으니까 예. 배당으로 계속 받죠. 그걸 재투자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제목과 주제는 잭슨홀 미팅에서 예. 파월이 무슨 얘기 할까 했는데 이야기 다 했는데요. 자산시장 거품이 무서워요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 거품이 무섭다. 무섭다. 예. 그러니 그 제어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예. 그럼 금리를 또 올리겠네요. 그 제어용도 금리. 근데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인하할 뜻이 없다라고만 밝혀도 시장에 충격은 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꽃놀이패죠 지금. 충격을 좀 주고 싶다.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하면 반드시 인터뷰를 할 사람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FOMC 의사록이 네. 장 조금만 좋아지려 그러면 후들기 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록이 그때 했던 의사록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 수정해요. 의도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주가 오르는 거 싫다라는 것 같아요. 일본 게 싸다니까 이제 예. 일본 자산에 네. 투자 저도 하든가 한국 자산을 좀 팔고 집을 사든 아니면 속옷이라도 무인양품이나 그 유니클로로 예. 예. 네, 유니클로라도 좀 사든지. 사야 되겠습니다. 뭔 말이야?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진짜 생각 많이 하게 네. 좋은 말씀이었네요. 네, 대한민국 돈의 역사의 예. 저자 뭐의 저자라고 할 거 없이 정말 홍춘욱 박사님은 그냥 책을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책 저술이 중독이신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3프로 TV도 출판사를 2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네. 홍 박사님 책이 언제 나오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 그 피해서 좀 출판해야 되는데 매번 부딪혀서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3프로 TV에서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되죠. 그런 눈치도 빠르시고 이분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예. 홍춘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이 혼난 날이었고 네. 깊이 반성하고 뭐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